소프트웨어 개발은 정말 어려운 도전이라서 프로그래머들은 타입을 이용해 이 일을 훨씬 다루기 쉽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타입이 정확히 무엇인지 보자면, 예를 들어 나이를 저장할 변수를 정의할 때 우리는 그 변수가 자연수를 담는다고 컴퓨터에게 알려줍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나이 변수는 0에서 대략 150 사이의 자연수라고 정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런 타입 정보는 컴퓨터가 어떤 값을 기대해야 하는지와 그 값을 저장할 메모리를 얼마나 잡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만약 타입에 맞지 않는 값을 대입하려 하면 프로그램이 이를 감지하고 우리가 실수했음을 알려주는 유용한 오류 메시지를 냅니다. 또한 타입은 그 변수에 대해 어떤 연산을 할 수 있는지도 컴퓨터에게 알려줍니다. 나이는 더하거나 뺄 수 있지만 다른 색으로 칠하는 연산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색칠하기 같은 연산은 예를 들어 도형 타입의 변수에서만 가능하겠죠. 수학적으로는 타입이란 허용되는 값들의 집합과 그 값들에 적용할 수 있는 함수들의 목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단순한 타입들로부터 더 복잡한 타입을 만들어 볼 겁니다. 각 구성마다 새 타입에 가능한 값이 몇 개인지도 세어보고 그 개수들 사이에 흥미로운 등식도 발견해 볼 거예요. 첫 번째로 두 타입의 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두 집합의 데카르트 곱으로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데카르트 곱은 원래 두 집합에서 가능한 모든 값의 쌍을 모아둔 집합입니다. 예를 들어 색 타입과 과일 타입의 곱은 초록 딸기부터 보라 바나나까지 모든 조합을 포함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는 이런 값의 쌍을 흔히 객체나 레코드라고 부릅니다. 예컨대 사람의 이름과 나이라는 두 속성을 가진 객체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들려면 이름과 나이를 그냥 함께 묶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처럼 객체를 만들어내는 함수를 생성자라고 하며, 생성자는 새로운 객체를 도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생성자는 논리학에서의 도입 규칙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쌍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두 가지뿐입니다. 쌍에서 첫 번째 값을 꺼내거나 두 번째 값을 꺼내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사람에서 나이를 꺼내면 정수값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함수는 사람들의 집합에서 정수들의 집합으로 가는 함수가 됩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총 세 가지 함수를 가지는 셈입니다. 두 값을 합쳐 쌍을 만드는 생성자 하나와 그 쌍에서 각 값을 꺼내는 함수 두 개입니다. 그렇다면 가능한 쌍은 모두 몇 개일까요? 곡타입은 색 5가지와 과일 3가지의 모든 조합을 담으니 가능한 값은 5 곱하기 3으로 총 15개입니다. 이제 왜 이 타입을 원래 타입들의 곱이라고 부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새 타입의 크기가 원래 두 타입 크기의 곱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쌍 타입에는 색과 과일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색 또는 과일 중 하나만 담는 타입도 매우 유용합니다. 이런 타입을 합타입이라고 합니다. 합타입은 두 집합의 합집합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집합은 두 집합의 모든 값을 함께 포함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작은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렌지처럼 두 집합에 모두 들어있는 값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오렌지를 두 번, 즉 서로 다른 두 값으로 가지고 싶습니다. 하나는 색으로서의 오렌지이고 다른 하나는 과일로서의 오렌지입니다. 이를 위해 각각의 출처를 나타내는 라벨, 즉 태그를 붙여서 어느 집합에서 왔는지 구분합니다. 그러면 오렌지는 오렌지, 색, 과, 오렌지, 과일이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값이 됩니다. 이 결과를 태그드 유니온 또는 서로소 합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왜 이것이 합타입인지도 보입니다. 합타입의 크기가 원래 두 집합 원소수의 합이 되기 때문이죠. 합타입은 버그 등으로 실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작성할 때 특히 자주 쓰입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사람의 나이를 조회하는 함수를 만든다고 하면 처음에는 자연수를 반환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거나 나이가 비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문제가 생겼음을 나타내는 오류값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결과 타입을 자연수 타입과 오류값 타입의 태그드 유니온으로 정의하는 것이 흔하고 유용합니다. 네, 그러면 함수는 숫자 또는 오류 중 하나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숫자와 오류를 함께 담은 쌍을 반환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다음으로 살펴볼 구성은 아마 가장 흥미로운 것일 겁니다. 이것을 지수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지수 타입은 한 타입에서 다른 타입으로 가능한 모든 함수를 모아 만든 타입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죠. 과일을 입력받아 참 또는 거짓을 돌려주는 함수들을 생각해 봅시다. 예컨대 어떤 과일로 과일 샐러드를 만들 수 있는지 알려주는 함수일 수 있겠죠. 이번에는 함수들의 집합 자체가 타입이 됩니다. 그리고 각 함수가 세 타입의 하나의 값으로 취급됩니다. 처음엔 이게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함수가 값을 조작한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한 단계 올라가서 함수 자체를 하나의 값으로 다뤄야 합니다. 함수를 만드는 방법은 각 입력 값에 대해 가능한 출력 값 중 정확히 하나를 짝지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짝지음이라는 말을 쓰는 건 함수를 입력 출력상들의 집합으로 모델링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함수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컴퓨터 과학에서는 함수로 줄에 입력을 주면 그에 대응하는 출력이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예, 수학에서는 입력에 함수를 적용하거나 평가하면 출력이 나온다고 표현하죠. 이제 가능한 함수의 수를 세어봅시다. 과일이 세 가지 있고 각 과일이 참 또는 거짓 중 하나로 매핑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매핑, 즉 과일 샐러드 레시피는 모두 8가지입니다. 이것은 2의 3제곱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함수 타입의 값 개수는 출력 타입의 크기를 입력 타입의 크기만큼 거듭 제곱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함수 타입을 지수 타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타입의 값 개수를 세는 게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이것만으로도 멋진 타입을 만드는 여러 트릭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를 더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빈 타입이 필요합니다. 빈 타입은 가능한 값이 하나도 없는 타입입니다. 값이 없으니 생성자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빈 타입은 쓸모없을까요? 빈 타입의 크기는 0이므로 합에 대한 항등원, 즉 중립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0 더하기 3은 3이죠. 타입으로 번역하면 과일 타입과 빈 타입의 태그드 유니온은 그냥 과일 타입과 똑같다는 뜻입니다. 빈 타입은 결과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건 크게 인상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를 계기로 값이 딱 하나만 있는 타입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단위 타입이라고 합니다. 원소가 하나뿐인 어떤 집합이든 단위 타입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추상적인 작은 점 하나가 들어있는 집합을 예로 들겠습니다. 단위 타입은 곱에 대한 항대건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일 타입과 이 단위 타입의 곱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세 개의 원소가 나오는데 이는 사실상 원래 과일들과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과일과 점의 쌍이지만 그 점이 아무 차이를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 곱하기 3은 3이 되고 타입도 이전과 거의 같게 남습니다. 즉 단위 타입은 타입 곱의 항등원 역할을 합니다. 핀 타입 덕분에 합에 대한 항등원이 생겨 타입들이 합에 대해 모노이드가 됩니다. 모노이드가 무엇이고 왜 항등원이 필요한지는 예전 영상에서 설명했어요. 단위 타입은 곱에 대한 항등원이므로 타입들은 곱에 대해서도 모노이드가 됩니다. 이제 이런 항등원들이 준비됐으니 타입에 대한 일종의 대수학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대수에서 a의 b제곱 곱하기 a의 c제곱은 a의 b 더하기 c제곱으로 간단히 쓸 수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대수 법칙입니다. 하지만 이 법칙은 타입에 대해서도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첫 번째 식은 곱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쌍의 개수를 세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곱의 각 항은 지수 형태이니 함수의 개수를 세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는 함수들의 쌍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한 함수는 과일의 색을 알려주고 다른 함수는 채소의 색을 알려준다고 해봅시다. 이 등식은 그런 두 함수의 쌍을 과일이나 채소를 입력받아 색을 돌려주는 하나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합타입은 세 가지, 과일과 네 가지 채소의 서로소 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 함수는 입력으로 과일 또는 채소를 받습니다. 함수는 어떤 것이 들어올지 미리 알 수 없습니다. 과일이 들어오면 쌍의 첫 번째 함수를 사용해 그 과일의 색을 구합니다. 채소가 들어오면 다른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세 함수는 합의 각 부분에 대해 하나씩 있는 두 함수의 쌍과 동등합니다. 타입에 대해 제대로 생각하는 일은 고등학교 대수 문제를 푸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술식들이 흥미로운 새 타입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힌트를 줘서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예시는 특히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미 알다시피 a의 b 곱하기 c제곱을 a의 b제곱의 c제곱처럼 쓸 수 있죠. 지수 표현이 많이 나오니 이것이 함수에 대한 어떤 사실을 말해주는 것 같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선 왼쪽 식부터 살펴봅시다. 왼쪽에서 입력 타입은 곱 타입이므로 입력이 쌍들로 가득한 집합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입력으로 받는 함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을 몸무게와 키를 가진다고 모델링 해봅시다. 그러면 이 예에서 사람은 두 숫자의 쌍이 됩니다. 우리는 주어진 몸무게와 키로 그 쌍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함수는 그 사람의 체질량 지수, 즉 BMI를 계산할 수 있겠죠. 이처럼 입력이 값의 쌍일 때는 그 함수를 두 입력을 받는 함수로 생각하는 게 유용합니다. 즉 몸무게와 키를 쌍으로 포장했더라도 함수 입장에서는 두 개의 독립된 입력으로 보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두 숫자를 받아 세 번째 숫자를 반환하는 이항 함수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오른쪽식은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요? 오른쪽은 먼저 키라는 숫자를 입력받아 어떤 결과를 내는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또 다른 함수로서 몸무게라는 숫자를 입력받아 BMI를 반환합니다. 즉, 한 입력을 먼저 받아 나머지 입력을 받을 새 함수를 만들어내고 그 새 함수가 최종 BMI를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이 두 단계의 과정은 처음 보면 헷갈릴 수 있으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천천히 이해해 보세요. 중요한 점은 중간 단계 함수에서 키값이 상수로 고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키는 더 이상 입력이 아니라 함수에 고정된 일부가 됩니다. 그 결과가 사실 꽤 멋집니다. 원래 함수는 두 입력을 쌍으로 묶어 동시에 받는 형태였습니다. 새 함수는 그 입력들을 하나씩 순서대로 받습니다. 이 기법을 커링이라고 합니다. 커링은 컴퓨터 과학에서 잘 알려진 아이디어이지만 다른 수학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텐서는 여러 입력을 받는 함수이기 때문에 텐서를 다룰 때도 커링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텐서, 대수 시리즈에서 텐서가 입력을 하나씩 받도록 만드는 방법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이 행렬에 대해 중요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도 알게 될 겁니다. 이런 미래의 영상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 알림을 켜주세요. 또 텐서에 관한 대부분의 영상은 이미 페이트리언에 올라와 있으니 계정을 만들면 지금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채널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시들이 타입의 대수가 많은 새로운 도구와 트릭을 발견하게 해준다는 점을 납득시키길 바랍니다. 아래는 우리가 타입과 대수 사이에서 발견한 연결들을 요약한 개요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내용을 더 발전시켜 집합 안에 구체적인 값을 보지 않고도 더 복잡한 타입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드릴게요.
타입에 대한 모든 정보는 그 타입 위에서 작동하는 함수들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범주론을 다루는 짧은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